안녕하세요. 이화의대 한재진입니다. 온라인 의사 연수교육의 현재와 미래라는 제목으로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의사의 연수교육은 의료법에 근거하여 정부로부터 의협중앙회에서 위임받아 시행하고 있으며 법령에는 연수교육이 아니라 보수교육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보건의료 직종은 면허나 보수교육 등 제반사항이 보건의료기본법, 의료법, 의료기사법 등 법률에 함께 묶여 있어서 의사들이 의사 직종만의 자율적인 발전이나 개선을 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협에서는 연수교육 시행평가단을 2014년도에 발족하여 연수교육을 위한 조직을 구성하고 의사 연수교육과 관련된 전반적인 활동을 도모하고 있으며 그 시행평가단의 주요 기능 중에는 사이버 연수교육 강화가 있습니다. 그동안 한국의 의사 연수교육과 관련된 여러 연구들이 있었는데 2018년도에 한국의 의사당 2014에 입각한 의사 평생교육 역량 개발이라는 의협 정책 연구를 수행할 기회가 있었고 그 연구 결과의 일부를 오늘 발표 내용 중에서 다루고자 합니다. 이 연구는 2017년 9월부터 1년간 진행되었던 총 4,871건의 의사연수 프로그램에 대한 전수조사와 또 총 1,089명의 의사를 대상으로 한 온라인 설문조사 등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한국의 연수교육 평점은 기본적으로 1시간 강의당 1평점을 원칙으로 하되 연수 과정의 내용과 구성 등을 고려해서 점수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당시 이 평점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하루 최대 평점인 6평점 순이었습니다. 연수교육과정 선택 기준으로는 교육의 주제가 제일 많았고 교육 장소와 일시 등에 대한 것도 봤지만 평점에 대한 관심도도 어느 정도 있었습니다. 2019년도부터 시행된 필수 평점 제도는 3년 주기의 면허 재신고 기간 동안에 이 평점의 필수 주제 연수 과정을 이수하도록 하였고 필수 주제는 의료윤리, 법령, 감염관리, 의약품 부작용 사례, 의료 분쟁 사례 등 당시에 언론에서 이슈가 되었던 그런 사건들을 통해서 나열된 그런 것들을 주제로 시행 규칙에서 그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선호하는 연수 형태에 대한 설문에는 이제 강의가 가장 많았지만은 사이버 온라인 그 연수 과정에 대한 선호도도 꽤 높았는데 이는 각종 온라인 매체를 접할 기회가 많아지면서 온라인 학습 경험의 증가와 온라인 교육의 장점에 대한 인식도가 높아졌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의협의 사이버 연수 교육 사이트입니다. 대부분 강좌 형태이면서 수강 후 제시되는 이 테스트 5문항 중에서 3개 이상을 맞춰야지 평점이 부여되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한국의 의사연수 사이버 과정의 초기 자료로 2005년부터 2009년까지 조사되었던 결과에서는 해가 갈수록 수료 횟수가 줄어드는 양상을 보였었습니다. 본 연구에서 조사되었던 2011년도 이후의 개설수는 표와 같은데 필수 평점의 법제화가 예고된 2016년과 17년 이후 필수 과정의 개설이 많이 늘었음을 볼 수 있고 2018년 이후에는 다시 신규 과정 개설이 줄어들고 있는 그런 것을 보았을 때 사이버 연수교육 형태에 대한 니드, 선호도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전망이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작년에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수많은 오프라인 연수 과정들이 이제 취소가 되고 진행되지 못했던 상황이었죠. 그래서 이때 온라인 사이버 과정의 신설이나 또는 수강이 많이 늘지 않았을까 좀 기대를 하면서 자료를 받아봤는데 2019년도와 2020년도가 크게 이제 별로 달라지지 않았고
오히려 이제 그 과정 신청이나 수강 현황은 많이 이제 줄었습니다. 이는 의사들이 이제 코로나19 상황에서 대응을 통해 진료 부담 등의 이제 여러 가지 부담이 큰 탓도 있었겠지만, 작년 하반기부터 학술대회가 온라인으로 많이 열렸고, 또 3년 면허 재신고 마감 기간도 6개월이 연장된 점, 그런 것들이 이제 그 원인이 아닐까 이렇게 추측해 봅니다. 온라인 연수 강좌의 학습 시간은 대개 이제 30분 이내였으며 37%가 필수 평점을 딸 수 있는 강좌였습니다. 작년에 수강 빈도가 가장 높았던 사이버 연수 강좌 5개 중에서 상위 4개가 필수 과정이었습니다. 이는 사이버 연수 교육이 필수 평점을 이수하는 비교적 손쉬운 방안으로 활용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사이버 연수교육 사이트 안에는 각 과정에 대한 소개가 학습 시간이나 평점, 필수 과정 여부 등을 이제 표시하면서 소개를 하고 있고, 강좌 분류는 인문사회학, 임상의학, 정책법, 경영 등 오프라인 연수 과정과 과정의 분류와 동일하게 하고 있었습니다. 평점은 1 혹은 0점을 부여하고 있었고요. 이런 의협의 사이버 연수 과정의 학습 만족도 설문에서는 이제 한국의 의사상에서 분류했던 5범주 주제로 이제 물어봤을 때 경험에서 했을 때는 이제 보통 정도로 이제 만족도를 보였고, 환자 진료 영역의 이제 프로그램에서는 만족도가 조금 더 높았습니다. 사이버 연수교육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점이 뭔가, 이렇게 질문에 대해서는 내용이 좋아야 된다. 그리고 학습의 편의성이 이제 가장 장점으로 이제 얘기를 했었고요. 뭐 애니메이션이나 시청각 자료 활용 등을 통한 다양한 교수학습 방법이라는 글란에도 많이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의 온라인 연수교육의 현재를 살펴봤는데, 다음은 외국 선진국의 예를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어찌 보면 우리 연수교육이 쫓아가야 할 미래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영국의 경우에는 진료 자격 갱신을 위한 여기 revalidation이라는 이제 표현을 쓰죠. 다양한 필수 이수의 방법들을 이제 나열하면서 그 중에 이제 퍼스널 스터디 중에 팟캐스트나 e-러닝에 대한 그런 것들을 하도록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모바일로 CPD 앱을 깔고 진료와 연구와 뭐 그런 일상 가운데 평생 학습을 한다는 CPD의 개념을 잘 구현을 하여 평생 학습과 면허 관리가 가능하게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예를 봤을 때는 그 중에 이제 MOC라 그래서 그 전문의 자격을 유지하는 체계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연간 25평점 이상을 취득해야 되는 체계이면서 이는 이제 면허 갱신이나 또는 등록, 전문의 등록 등의 체계와 연동을 하고, 이제 환자 안전이라든지 또는 실제 진료 현장에서의 역량 향상 등 시대성을 이제 중요성을 반영한 다양한 학습 활동들이 이루어지고 또 가능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의협의 연수교육 시행평가단에서 연간 5,000건에 이르는 연수과정을 일일이 점검하여 평점을 부여하는 체계를 아직도 유지하고 있는데, 미국의 경우에는 연수과정 제공기관에 대한 인증제도를 통해서 의사 평생교육 체계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ACCME는 의사 평생교육 인증원이라고 칭할 수 있는데, 2017년도 자료에는 총 1,794개의 교육 제공자, 즉 병원, 의과대학, 또 기타 교육 지정기관을 지정하고 승인하여 이 기관들이 시행하는 CM이나 CPD 프로그램에 대해 관리를 하면서 평생 교육 협력 체계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한의학회 홈페이지에 있는 강좌 안내 이제 화면인데, 사실 대한의학회뿐 아니라 여러 전문 학회나 또 교육기관, 교육 관련 사이트에서 다양한 온라인 학습 과정이 이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오픈 자료실들도 점점 많아지고 있는 추세인데, 이런 일상의 학습 활동들도 당연히 의사의 평생 학습 체계와 연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직 우리나라는 그런 식으로 체계를 잡아서 가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캐나다의 경우에도 전문의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서 연수 활동을 여러 가지를 하는 가운데 온라인 학습 활동에 대한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보면은 팟캐스트, 오디오 비디오, 그 다음에 인터넷 서칭에서 메스케이프나 업투데이트 뭐 이런 사이트들에 대한 안내가 있으면서 이런 데를 통해서 활동을 했을 때 0.5 크레딧을 부여하는 그러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메스케이프가 나왔는데, 메스케이프라는 회사에 대해서 조금 소개를 하고자 합니다. 이 메스케이프는 1995년에 창업이 된 미국의 의학정보 회사인데, 그 이전에 맷포탈이라든지 WH에서 여러 실험적인 그런 작업들을 한 것에 이제 총화가 됐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1999년도에 자마에서 17년 동안 그 에디터로 일했던 분을 이 메스케이프 에디터 치프로 이제 영입을 하고 또 나스닥에 상장을 하고 하면서 여러 온라인 교육 전문 회사 등과 인수 합병 등을 해서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유명한 미국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대표적인 온라인 연수 교육기관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교육 내용은 각 전문의료 분야 영역의 필요를 바탕으로 프로그램이 개발되며 또 기관 내 메스케이프 에듀케이션이라는 이름의 부서가 있는데 여기서 CME 프로그램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CME 프로그램은 상업적 이득과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만일 상업 지원으로 개발된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개발 CME 프로그램 시행 전에 밝히도록 폴리시를 정하고 있습니다. 메스케이프 CME 프로그램은 대부분 인터랙티브한 모듈이고 개별 전문 의학 및 세부 전문 의료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통합적 프로그램을 많이 개발하고 있는데 여기 화면은 연수교육을 개별적으로 특화시킨 총 33점의 CME 과정의 모음을 신청하라는 그런 광고입니다. 메스케이프 연수 프로그램 중에서 한 가지 예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모의 환자 시나리오를 활용한 증례학습 모듈인데 매우 흥미롭게 심도 있는 지식의 습득과 진료 현장에 직결되는 학습 효과가 있도록 잘 개발된 모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증례 소개는 이런 디스크립션뿐 아니라 모의 환자가 출연해서 자신의 증상을 얘기하고 학습자와의 다음 대화 내용의 선택에 따라 추가적인 대화와 또한 환자의 병력 자료들이 제시되는 그러한 형태로 진행이 됩니다. 환자와의 인터뷰가 끝나면 이제 필요한 검사를 선택하는 단계에서는 선택 사항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또 설명과 함께 또 검사 결과들이 주어집니다. 이후 추정 진단을 하는 단계와 또 투약 5대 단계에서도 학습자의 이제 선택에 따라서 잘했다, 뭐 잘못했다, 또 이런 것에 대한 어떤 그 설명 또는 추가적인 정보나 최신 지견 등에 대한 등이 이제 그때그때 적절하게 제공이 됩니다. 환자 진료 후 이거는 이제 투약 외에 또 오더라든지 또는 그 레셔널레 이런 그걸 생각하게 된 레셔널레가 뭐냐에 대한 이런 그 질문에서 이제 또 체크를 하게끔 하면서 그거에 대한 평가와 또 설명도 인터랙티브하게 또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환자 진료 후 최종 임상 결정 직전 단계에서 지금까지의 이제 진료 과정을 전체를 돌아보게끔 하고 수정할 수 있는 기회를 주면서 이에 대한 평가도 하고 마지막에 이제 증례 질환에 대한 리뷰와 또 참고 자료 등을 안내하고 또 모듈 자체에 대한 그 연수자의 평가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런 메스케이프의 CME 프로그램은 모의 환자 증례 인터랙티브 학습 외에도 퀴즈 증례라든지 전문가 대담 또는 뭐 드라마 등 다양한 교수 학습 방법을 활용하고 있으며 각 모듈은 면허 및 자격 유지 기구에서 인정하는 평점을 표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의료 체계가 영국과 같은 사회의료 체계는 아니죠. 그래서 미국과 사실 다른 점도 많지만 자유시장 의료 체계이기 때문에 동일한 미국과 비교를 이제 하게 됩니다. 우리는 사실 면허와 전문의 자격 이후에 의사 면허를 3년마다 재신고하면서 의협에서 인정하는 연수 과정을 이수하여 연간 8평점 이상을 취득하는 체계이고, 이제 전문의나 세부 전문의 과정 중에 이런 재인증이라보다도 갱신을 하는 체계들이 이제 그 학회별로 이제 도입이 되고는 있습니다. 미국은 연간 25평점 이상의 연수교육 제공자로 인증을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다양한 소스를 통해서 연수교육이 이루어지면서 의사 면허 관리와 그 다음에 전문의 자격 유지 체계가 연계되어 엄밀히 작동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WHO는 2010년에 의사의 평생 교육의 개념을 이런 전통적인 진료 역량의 유지 발전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CME로부터 이제 프로페셔널리즘 혹은 윤리, 평생 학습과 연구 역량, 전문 직군간 교육 혹은 뭐 팀 스킬스라고 이제 표현됐지만 리더십이라든지 의사소통, 정보기술 역량 등으로 영역을 확장하는 CPD, Continuous Medical Education에서 Continuous Professional Development 개념으로 이렇게 전환한다고 천명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의사의 평생 학습에는 학습자와 또는 교육자 외에 그날의 보건의료 체계와 사회 내 다양한 기관과 기구와의 연계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의사 연수교육의 미래는 또 이런 연수교육이 질적 향상이 있기 위해서는 온라인 연수교육 등 교수 학습 방법의 이제 개선뿐 아니라 관련된 재원, 인력, 그 다음에 보건의료 체계, 관련 법령, 또 여러 직종 간의 협력들, 또 기관 간의 협력들, 또는 의료 단체 안에서의 협력 등이 같이 이루어져야 될 것입니다. 미래를 지향하는 현대의 의사 연수 교육은 규제에 의한 강제적인 면도 있지만 의사의 본래적인 수월성을 추구하는 의사의 자발성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이제 균형을 맞추면서 CPD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런 평생 학습은 사실은 학습자 개인의 역량 성취로 나타나지만 이는 결국 사회와 국가의 보건의료 수준의 향상으로 직결이 되고, 또 이에 관여하는 기관들은 전문적인 조직이어야 한다고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결론으로 최근 혹은 미래 전망들을 적용하여 의사 연수교육의 미래를 나열해 봤습니다. 먼저 이번에 코로나 팬데믹 사태에 언택트 리모트 교육의 장점이 많이 부각이 되었고 경험들이 쌓이고 있는데, 스틸 모이는 학습의 장점과 역할도 계속되어 함께 갈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나라 선진국에서는 이미 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도 결국은 의사 면허 관리와 개별적인 평생학습 체계가 연계돼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진료 현장에서 실질적인 성과나 필요와 연계된 그런 연수교육, 또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연수교육이 AI가 접목이 된 인터랙티브 개인 맞춤 AR이나 VR 교육 툴 같은 것의 개발, 또 빅데이터를 일상에 적용되어 근거 바탕 진료를 하고 또 그것이 온라인 학습에 연계되는 그런 그 체계, 또 최근에 대두된 헬스 시스템 사이언스가 적용되어 공중보건과 돌봄 진료가 연계되는 그런 학습 등 이런 것들이 이제 미래에서 우리가 기대되는 의사 연수 교육의 내용이라고
생각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